네, 반갑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이라고 하셔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보다 더 전문가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이거 발표 의뢰를 받고 어떤 얘기를 드릴까 좀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근데 한 가지 주제를 깊이 들어가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저도 W3C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제 W3C가 사실은 여러분들 다 전문가시긴 하지만 그 여타 표준 단체하고 좀 다른 성격이 좀 있습니다. 몇 가지.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좀 W3C 단체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드리고, 그다음에 W3C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이렇게 현황 위주로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W3C인데요. 앞 세션에서 이미 이제 그 HTTP3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이제 뭐 웹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위에 올라가는 컨텐츠를 구성할 수 있는 표준이 필요하겠죠.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HTML이라는 표준이 될 거고요. 사실 W3C는 그 웹 표준, HTML 표준을 만드는 단체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뒤쪽에서 다시 좀 얘기를 드리겠지만 사실 HTML뿐만이 아니고요. 그 오픈 웹 플랫폼이라고 이제 좀 더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영역을 사실 거의 다 다루고 있어요. 웹하고 관련되는 모든 영역을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스텝들이 있는데 또 재밌는 거는 이게 W3C 같은 경우 이제 스텝이 있어요. 단체 스텝이 따로 그러니까 정직원이거든요. 거의 정직원인 스텝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 65명 정도 있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게 하나의 단체가 아니고 뒤쪽에 좀 현황 이슈 좀 소개드릴 때 얘기를 드리겠지만 호스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별로 미국의 MIT, 그 다음에 프랑스의 이싱, 그리고 이제 일본의 이제 게이오 대학,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베이양 그 대학에서 각각의 대륙별 호스팅을 하고 있고요. 그 호스트하고 파트너십을 맺어서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가하고 있는 멤버들은 약 440개 정도가 되고요. 또 특이한 게 이제 17개 나라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오피스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W3C는 가장 큰 차이가 이제 그 로열티 프리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또 이제 그 일반 기업체다 보니까 사실 이제 표준화를 할 때 이 로열티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민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그리고 저희가 여태까지 참여했던 단체하고는 사실 반대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 로열티 프리라는 정책 자체가 사용하는 사람은 무조건 그러니까 무료로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근데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내가 뭔가 IPR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술 여기다가 컨트리뷰션을 하게 되면 그걸 다 도네이션 해야 돼요, 특허를. 그러니까 엠팩 같은 단체들은 대표적으로 랜드나 이런 단체들은 내가 특허를 만들어서 그 특허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표준 단체를 활용하면 W3C 반대예요. 내가 특허를 갖고 있으면 무조건 포기를 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이 W3C 단체를 참여하고 이제 진행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많은 고민들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웹의 특성에서 기인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누구나 무료로 얼마든지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모토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세워졌고요. 간단하게 조금 조직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그 워킹그룹이 크게 4개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워킹그룹이라는 이름이 있고 인터레스트 그룹, 비즈니스 그룹, 커뮤니티 그룹이라고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 하시는 거는 표준을 만드는 것은 사실 워킹그룹입니다. 워킹그룹에서만 표준, 그 레커멘데이션 트랙에 따라서 이 워킹그룹에서만 표준을 만들고요. 인터레스트 그룹은 표준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어떤 인큐베이션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유즈 케이스들을 게더링하고 이거 갖고 리퀘어먼트들을 발굴해서 어떤 표준이 필요하면 이걸 어떻게 이제 어떤 단체, 어떤 워킹 그룹에 살 수 있을지 그 정도를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이 2가지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멤버 단위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웹의 자유로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자유로운 참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제 기억에 아마 2013년 그 정도 것 같은데 새로운 워킹 그룹 2가지를 만들었어요. 비즈니스 그룹이라는 것과 커뮤니티 그룹이라는 걸 만들고요. 이거는 개인 자격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뭐 회사 단체가 여기 W3C 가입하지 않더라도 내가 개인 자격으로 이런 커뮤니티 그룹에 참여를 해서 어떤 그 기술을 제안하고 컨트리뷰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근데 여기서 제안하는 내용들은 정식으로 규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한참 논의를 한 다음에 다시 이게 이제 워킹 그룹으로 가서 이게 어느 정도 충분한 논의가 됐다 그러면 다시 워킹 그룹으로 가서 거기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지금은 사실은 이 커뮤니티 그룹이 되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그래서 여기 300 실제로 워킹 그룹은 37개에서 274개 정도 그 규격이 작성이 되고 있는데 커뮤니티 그룹에서는 한 345개 그룹에서 약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W3C를 얘기할 때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한 명 있죠. 많은 분들이 잘 아실 텐데 이제 팀 버너스리 웹의 창시자고요. 이 아저씨가 사실은 웹을 만들었죠. 웹을 만들어서 무료로 뿌렸고,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W3C 단체 그래서 디렉터라고 그래서 사실 독보적인 존재예요. 이 아저씨가 그 규격을 실제로 퍼블리싱할 때 승인을 하거나 워킹그룹 그 의장들을 승인을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체어들을 임명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뒤에 제가 이제 HTML 역사에 대해서 살짝 좀 얘기를 드릴 텐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나이도 좀 있지만 저도 W3C 제가 그 회의에 참석하기 시작한 게 한 10년 전 정도 됐는데 최근 한 5년 정도 동안은 이 아저씨 얼굴을 못 봤습니다. 사실은 지금 W3C에서 거의 리타이어한 상태고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요거는 상당히 저는 놀랐었는데 올림픽 때고요.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이 아저씨가 이제 초대돼서 이렇게 인사로서 그 웹의 창시자로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체육계 인사들이 보통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IT 업계 인사까지도 나왔던 그런 게 좀 인상 깊었었고요. W3C의 규격 작업하는 프로세스고요. 요거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뭐 워크샵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커뮤니티 그룹에서 의견을 모으고 워킹 그룹을 만들고 이제 출간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레코멘데이션 트랙이고 단계도 다른 단체에 비해서 좀 약간 특이한 거 한 가지만 좀 얘기를 드리면 뭐 워킹 드래프트 만들고 하는 부분들은 비슷하고요. 최종적으로 레코멘데이션 트랙을 가기 위해서 이제 뭐 라스트콜이라든지 CR 그다음에 PR 뭐 이런 단계들을 거치는데 여기서 한 가지 PR 단계, CR에서 PR 단계로 넘어갈 때 여기서 어떤 게 있냐면 임플리멘테이션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W3C에서 HTML5라는 규격을 만들었다 그러면 CR까지는 뭐 페이퍼워크이죠.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디스커션을 하다가 PR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2개 이상의 브라우저에서 실제로 임플리멘테이션 돼서 탑재가 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워킹하는 걸 본 다음에 PR로 넘어가는. 그래서 사실은 과정이 상당히 많이 더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정해진 그 룰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2명 이상, 2개 이상의 컨트리뷰션들이 서로 만약에 그 충돌이 난다 그러면 뭐 보팅을 해서 찬반을 겨루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만장일치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합의를 이루어야지 그 다음에 넘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규격의 개발 단계가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더딥니다. 그게 사실은 HTML5의 발목을 좀 잡았던 거긴 한데 그런 얘기들을 조금 뒤에 잠깐 얘기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멤버십 규모고요. 이거는 제가 왜 얘기를 드렸냐면 사실은 제가 이제 W3C를 소개해 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W3C가 너무나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잘 될 거야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사실은 W3C가 지금 상당히 정체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지도, 그러니까 그 중요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주목도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그런 것들은 사실 이런 이제 멤버들이 얼마나 증감하느냐 이거 사실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마치 좀 주가 차트 같기도 하죠. 이게 사실은 뒤쪽에서 다시 얘기를 좀 드리겠지만 HTML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쓰던 거 4였죠. 지금은 이제 HTTP2하고 그 HTML5가 거의 기준인데 HTML5가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가 여기고요. 뒤쪽에 먼저 그걸 얘기 좀 드릴까요? 그 약간 이제 우리가 어쨌든 W3C 얘기를 하면서 HTML도 얘기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HTML 뭐 제일 많이 쓰던 건 사실 HTML4였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HTTP도 나왔었지만 사실 97년에 나왔던 표준이에요. 이게 10여 년 이상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던 거고 그런데 W3C 특히나 이제 팀 버너스리는 HTML을 계속 이어가는 게 아니고요. XML 기반의 XHTML이라는 걸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W3C는 XHTML로 방향을 틀었고요. 그 브라우저 벤더들은 이거에 이제 저항을 하면서 그 워킹 그룹이라는 걸 새로 만듭니다. W3C라고 별도로. 그래서 모질라, 오페라, 뭐 애플, 구글 같은 크게 4개의 브라우저 벤더들이 새로운 워킹 그룹을 만들고 여기서 HTML5를 따로 개발합니다. 서로 2개의 규격이 충돌을 하는 이런 상태가 이루어지다. 1차 브라우저 이건 브라우저는 아니군요. 1차 웹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때 브라우저를 어쨌든 해서 2006년에 팀 버너스리가 최종적으로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W3C에서 진행하던 XHTML 기반의 표준을 포기하고 HTML5로 다시 회귀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요. 이때부터 사실은 팀 버너스-리 아저씨의 권한은 좀 많이 약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웹에 대한 권한은. 그래서 이 시기가 사실 이제 이 시기고요. 2006년, 2005년, 2006년에 이제 그 팀 버너스-리가 항복을 선언하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애플이나 구글 이런 애들이 다시 W3C에 들어옵니다. 다시 나왔다가 다시 들어와서 W3C에서 HTML5 규격을 개발하기 시작하고요. 그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6년, 7년.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이때가 사실은 W3C 제2차 전성기예요. HTML5가 등장하면서 그 모바일 브라우저가 확 폭발하고 모바일에서 웹을 자유롭게 쓰기 시작하는 시기랑 맞물리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HTML5가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나면서 쭉 사그러들다가 2차적으로 조금 올라간 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픈웹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건 뭐냐면 웹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PC에서 거의 썼었죠. HTML4 기반에서는 PC에서 단순하게 웹페이지를 보는 용도로 썼다 그러면 5로 가면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대응하는 용도로 쓰이게 됐고요. 그것들이 그 모바일뿐만이 아니라 TV라든지 나머지 다른 디바이스들, 기기로 확장되는 효과, 그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때 등장한 개념이 이제 오픈웹 플랫폼이라는 개념이고요. 그게 요 시기예요. 그래서 요 시기에 상당히 많은 그 C 벤더들이 참여를 합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 시기가 요 시기고요. 그리고 국내로 보면 LG가 참여하고 뭐 일본의 소니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그 C 벤더들이 참여한 시기고요. 마지막으로 요 시기는 뭐냐면 이제 IDPF라고 잘 아실 텐데 EPUB 개발하는 그룹이죠. 거기가 최종적으로 W3C하고 합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합병한 시기고요. 이때 그 IDPF의 회원사였던 애들이 그냥 그대로 트랜지션 되면서 W3C로 넘어왔던 시기고요. 그래서 이때 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들을 그리는데 사실 이제 이거를 보시면 요게 이제 가장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풀멤버라고 해서 이제 규모가 큰 회사들, 뭐 구글, 삼성, 뭐 애플 이런 회사들이 그 풀멤버고요. 이런 회사들이 보면 어느 정도 좀 일정합니다. 좀 등락은 그렇게 크게 없고. 근데 이렇게 보시면 최근 들어서 정체기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보여드린 거 말씀드린 것처럼 웹이라는 그러니까 W3C라는 단체 자체는 어느 정도 지금은 좀 정책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드린 거고요. 여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오픈웹 플랫폼이라는 개념이고 HTML5가 단순히 웹페이지를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TV라든지 TV용 앱을 개발하는 용도로 쓰이고 뭐 자동차, 오토모티브라든지 모바일 뭐 이런 카메라까지 다 모든 그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우리가 모바일에서는 안드로이드용 앱을 개발을 따로 하고 TV용으로 뭐 타이젠 앱을 개발하고 따로 이런 식으로 하지만 웹앱이라는 개념이죠. HTML5로 앱을 개발을 하게 되면 그 앱이 PC뿐만이 아니고요. 모바일, 뭐 TV, 심지어는 자동차까지 모든 플랫폼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게 오픈웹 플랫폼이었던 거고요. 여기까지 이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렸고요. 네, 소개를 드리다 보니까 15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그래서 주요 동향은 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W3C가 단순하게 HTML만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되게 다양한 도메인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주요 도메인들을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이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웹 페이먼트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삼성페이 많이 써보셨겠지만 웹에서 페이먼트를 쉽게 하기 위한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지털 퍼블리싱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EPUB3 개발하는 곳이고요. 이건 TV나 이런 데서 그 어떤 플러그인이라든지 이런 거 필요 없이 브라우저만으로 모든 콘텐츠들을 소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 오토모티브 쪽에서는 카데크나 이런 데서도 웹페이지로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거고요. 웹오브 띵은 이제 IoT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웹오브 데이터는 최근에 이제 많이 또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제 DID라든지 이런 표준도 W3C에서 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등장한 워킹 그룹들은 GPU라든지 웹 어드버타이징, 웹 트랜스포트, 머신러닝까지 웹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들은 모두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여기를 조금 더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좀 짤막하게만 얘기 드릴게요. WCC는 앞에서 제가 되게 자유로운 단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지향하는 바는 다이버시티라고 해서 다이버시티 펀드라는 거를 운영하고요. 제가 요거를 한 꼭지로 넣은 이유는 사실 이게 지금 오늘 행사가 이제 TT에서 주관을 하는 거다 보니까 표준화 전문가 지원 제도가 있잖아요. 여기서도 비슷한 걸 합니다. WCC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이 없어서 표준회의 못 나오는 그 전문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펀딩을 해요. 그래서 회원사들한테 모금을 해서 실제적으로 그 출장비라든지 이런 그 단체 소속돼 있지 않거나 아니면 소속돼 있어도 출장비가 좀 여의치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출장비를 지원하는 제도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는 올해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셨겠지만 출장이 없어졌잖아요. 다 버추얼 미팅으로 돌아가면서 얘네는 그러면 이 펀드를 어떻게 썼느냐. 심지어 얘네는 집에서 그 버추얼 미팅을 하는데 필요한 인프라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기라든지 아니면 통신비까지 내준다든지 뭐 이런 것까지도 하고 있어요. 얘네는. 그런 쪽에서 한 가지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레걸 언티티라는 거는 이것도 좀 중요한 이슈긴 한데 앞에서 이제 4개 호스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실제로 이 W3C 직원이 W3C가 아니고요. 소속된 데는 각각의 대륙별로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 쪽에 있는 호스트에서는 그 직원이 MIT 소속이고요. 1번은 뭐 예를 들어서 게이오 대학 소속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의 레걸 단체로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팀 버너스의 은퇴하고도 좀 맞물리는 일이긴 한데 이게 원래는 이제 내년 초에 정식으로 넘어가는 거였는데 뭐 코로나 이런 이슈로 인해서 한 1년 정도 지금 연기가 되는 상태고, 이게 제일 중요한 이슈인데요. 리빙 스탠다드라서 웹이 발전하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예전에 같이 HTML4, HTML5 같은 넘버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크롬이라든 이런 브라우저들은 실시간으로 계속 브라우저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인터넷 표준 기술, HTML 표준 기술도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는 개념인데, 앞에서 제가 잠깐 브라우저 전쟁을, 웹 전쟁을 말씀드렸죠. 이 워킹 그룹하고 다시 협력을 하는 걸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협력을 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HTML, 그러니까 웹 표준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HTML하고 덤이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거를 사실은 W3C에서 손을 뗍니다. 그리고 실제 개발은 왓 워킹 그룹으로 넘기고 왓 워킹 그룹에서 만든 거를 W3C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검증하고 레코멘데이션을 달아주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W3C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이런 좀 그 중요도 권한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더욱더 약해지는 효과가 사실 이런 것 때문에도 생겼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슈가 말씀드린 이제 디렉터의 문제고요. 사실은 W3C에 이미 회의라든지 이런 데 참석하지 않은 건 좀 오래됐고, 나이도 있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여러 가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금 이미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태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권한이 다 지금 디렉터한테 가 있는 상태예요, W3C가. 그래서 디렉터가 나갔을 때, 없을 때, 과연 이런 프로세스들을 어떻게 할 거, 임명부터 해서, 그다음에 뭐 그 퍼블리싱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는데요. 그런 이슈들을 지금 정리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거의 다 왔고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티팩 2020, W3C는 크게 행사가 1년에 2번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티팩이라는 행사고요. 요때 이제 모든 워킹 그룹하고 AC 멤버들, 그다음 스태프들이 다 모이는 행사입니다. 이게 가장 큰 행사고 보통 한번 회의를 하면 500에서 700, 800명 정도가 모이는 행사인데, 사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올해는 오프라인 행사를 못했고요. 얘네도 마찬가지로 버추얼로 행사를 했고, 시기가 보통 일주일 동안 하는 거를 거의 한 달 정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쭉 한번 행사를 했고요. 여기 또 재밌는 게 이제 브레이크아웃 세션이라고 뭔가 새로운 주제들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인큐베이션 하는 단계인데, 이런 것들도 좀 간단하게 좀 기회가 되면 좀 짚어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살짝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거에 비해서 시간을 너무 좀 빨리 하다 보니까 급하게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일단 제 지금 말씀드린 거 이 정도로 맞추고요. 혹시나 뭐 W3C라든지 웹표준 관련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연락을 주시면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